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완성인데 기본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선사시대 이론을 정리하고 이 기출문제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사시대 기출로 마무리하는 시간. 실제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실전과 같이 풀어보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사시대 기출문제 가장 먼저 페이지에 나오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점이 그렇게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기는 한데 그림이든 무슨 단어든 여러분들이 힌트로 얻을 만한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배치가 되겠죠. 자, 이 유물은 돌을 깨뜨려서 만든 것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미 여기에 주먹도끼라고 언급이 있어요. 주먹도끼를 보자마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선지하고 맞춰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 헷갈리고. 그리고 돌을 깨트려서 만들었다. 이런 거 뗀석기라고 불렀었죠. 뗀석기, 주먹도끼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대, 구석기 시대입니다.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철제 농기구 아직 나오지 않죠. 석기 시대니까 철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는 거는 구석기보다 조금 더 나중 시대인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그렇죠. 3번이 답입니다. 이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채집, 사냥, 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를 했었죠. 자, 4번 선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했다. 거푸집, 청동기, 이거는 청동기 시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0회 기출 문제네요. 비교적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미 여기 또 이미지로 힌트가 엄청 나와요. 이거 빗살무늬 토기죠. 그리고 밑에 집 모양 일러스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움집의 형태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인 빗살무늬 토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로 보면 되겠네요.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됐다라는 시대적인 특징에 힌트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힌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제일 큰 힌트는 이 유물 자체겠죠. 빗살무늬 토기.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옵니다. 가락바퀴하고 세트로 나오는 거가 이 수공업이랑 관련된 건데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보통 같이 묶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동그랗게 생긴 유물 기억나시죠? 이게 신석기 시대 썼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바로 1번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오답 선지 볼게요. 무덤에 껴묵거리로 오수전 등을 묻었다. 이거는 중국에서 제작된 화폐인데요. 철기 시대의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기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거는 철기 시대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직접 지었던 시대는 철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청동기가 아니고 하나 더 넘어가야 돼요. 4번 의식의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청동기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초기 철기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선 석기시대랑은 선사시대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 역사 우표 만들기라고 여기서 벌써 또 이미지에서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둠은 가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민무늬 톡이 고인돌과 민무늬 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리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톡이 나오면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특징을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까요?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소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이라는 게 있죠. 우경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야 보급이 됩니다.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 청동기 시대 특징이네요. 동검 제작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중국의 악기,
원래는 중앙아시아 악기이긴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전래가 됐으니까 그 악기인 비파 형태를 닮은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철기 시대로 초기 철기로 넘어왔을 때 세형 동검이라는 것도 제작을 또 하게 되죠. 자, 비파형 동검 나오는 청동기가 2번이 되겠고요. 3번 철제 농기구 사용하는 거 철기입니다.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는 거는 시대를 한참 앞으로 당겨서 구석기 시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청동기 시대는 2번입니다. 2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 여기 선생님이 뭔가 전래동화 같은 걸 펼쳐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이 힌트 있네요. 단군 왕검, 환웅, 웅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문제 푸실 때, 그리고 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나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 정도를 써놓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8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바로 나오네요. 8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고조선이야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죠.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오고 있고요. 오답 한번 보겠습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 부영고라고 외워도 된다고 했었죠. 부여입니다. 12월에 제천 행사, 이거 부여 특징이고, 지배자로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의 지배자들이 있었다. 요거 삼한입니다. 삼한의 특징이고, 4번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동예의 풍속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에 외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선지가 비슷한 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주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답은 우선 1번으로 고조선의 특징 찾았고요. 자, 다음 장 넘겨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살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50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는 만주의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였다. 이것만으로 모를 수 있겠네요. 근데 만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위치 특징이 하나 나왔고,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의 12배로 갚게 하였다. 이거 일책 12법이죠. 일책 12법. 근데 일책 12법을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하고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영고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는 부여겠네요. 부여. 부여. 부여에 해당하는 힌트로 넣을 수 있는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소도라고 부르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 소도라고 부르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던 거는 부여가 아니고 삼한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남부 지역의 특징이었죠. 이거 아닙니다.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 책화는 동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삼한, 이거는 동예.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적어줄게요. 3번 번금 8조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8조가 나온다? 이거 고조선이죠. 고조선. 4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게 부여 특징이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가축의 이름을 딴 독특한 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라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우선 자료 먼저 볼게요. 이 나라에서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와서 기른 다음에 길러서 성인이 되면은 신부 집에 대가를 주고 며느리를 삼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이 풍속에 아예 들어가는데요. 키워서 결혼을 하는 거죠. 키워서 결혼하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같이 보관을 하는 이 장례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의 뼈를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게 가능한 거죠. 가족의 공동 무덤입니다. 결혼과 장례 부분에서 독특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옥저. 자, 이 지도에서 옥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요게 헷갈리는 게 붙어있는 굉장히 헷갈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위에서부터 소거를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저 찾아볼게요. 맨 위쪽에 있는 가라는 만주 지역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라는 나라는 부여에 해당을 합니다. 부여. 이거 아니네요. 부여니까. 두 번째, 부여 바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 나라는 졸본 지역의 위쪽으로 표시가 지금 되어 있죠. 나에 해당하는 국가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3번 보겠습니다. 다 아니면 라가 되겠죠. 요게 굉장히 헷갈린데 요 나라는 풍속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함경도 지역에 해당하는 게 다가 되겠고 바로 그 밑으로 라가 이어집니다. 바짝 붙어 있었던 이 두 나라 다가 옥저고 그 밑으로 동예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치는 다가 되겠고요. 바닷가랑 붙어 있어요. 바닷가랑 붙어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하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 어려우시면은 문화적인 특징하고 사회 풍속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가 옥저고 밑으로 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동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답이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지역의 위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3점으로 분류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잠깐 옆으로 또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57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모둠은 이 나라를 만화로 표현한 거다. 어떤 장면으로 구성할지 얘기를 해보자. 제천 행사인 무천. 첫 번째 힌트네요. 제천 행사로 무천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책화 두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글자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찾아줄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를 더 넣으면 이거 어디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천과 책화에서 우리는 이 국가가 동예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화, 그 음락 간의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을 해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각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했다라는 문화적인 특징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동예의 특징 가에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선지 한번 볼게요. 1번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을 표현을 해보자. 서옥제, 서옥은 작은 집을 얘기합니다. 결혼 풍속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서옥제가 나오는 거는 신부집에다가 이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놓고 신랑이 들어가 사는 거죠. 요거는 고구려의 결혼 풍속입니다. 서옥은 작은 집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혼인 풍습은 고구려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동예니까 밑에 다른 국가가 나오면은 요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1번은 아니다. 무예를 익히는 화랑도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 아직 우리 배우지 않은 파트지만 화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있어야겠죠. 저기 뒤시기로 가서 고대 국가 중에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미쳤던 젊은 무사 집단들이죠. 화랑 제도가 있어요. 이건 신라 거고요. 3번 특산물인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다. 요게 동예 특징이죠. 요거 세 개는 묶여서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지배층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다.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출도라고 하는 독특한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회 모습 가지고 있었던 거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사출도 내용에 해당하는 거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 3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기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이것도 어떤 국가에 대한 특징을 찾는 건데 요건 배점이 또 3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이것은 소떼 모형이야 라고 남학생이 얘기하고 있네요. 소떼는 이 나라의 소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한다. 여러분 가끔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을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있어요. 오리를 닮은 새 모양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승처럼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소도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성구역을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소도, 천군 바로 연결해서 떠올려야 되고요. 이 나라, 소도와 천군이 있었던 이 나라는 삼한이 되겠죠. 삼한. 바로 옆에 나오네요.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이 천군이 다스리는 이 신성구역이 소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구간이 어느 지역의 소도인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표식이 바로 이 소대의 유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만에 대해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범금 8조로 백성을 다스렸다. 8조 나오네요. 이거 고조선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고조선이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제천 행사 중에 영고, 부영고 이거 부여입니다. 아니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놓고 신랑이 처가살이를 했다. 이거는 고구려의 풍속입니다. 고구려. 자, 4번 신지 읍차라고 하는 지배자가 있었다. 정치 지배자, 일종의 왕은 아니지만 정치 지배자로 신지와 읍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재정 분리의 사회로 제사장으로 천군이 있었다라고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사만의 특징으로 4번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나라 국가의 내용이 섞이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이 앞부분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나 이런 데에서는 유물만 제대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를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보면 뒤쪽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써보는 칸이 있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유적이나 유물의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 내가 맞게 썼는지 앞에 내용이랑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표를 완성하실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 배웠던 키워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첫 번째 주제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방금 우리가 문제 풀었었던 거에 해당하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 내용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셔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한번 채워 넣어서 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사시대 기출문제 풀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해서, 고대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